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이슈의 보험 덕후 보탁입니다. 오늘은 펀드에 밀리는 연금보험이라는 내용으로 아침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증권사 연금펀드 적립액은 18%나 늘어난 반면에 연금보험 적립액은 1.9%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결국 연금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신상품 얘기도 하고 있고요. 연금보험의 장점 얘기도 하고 있고 수익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사의 주 내용인데 연금펀드나 연금보험 둘 다 똑같이 노후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런데 운용 주체나 설계 방식이 완전 다르죠. 뭐 투자냐, 원리금 보장형이냐, 연금 수령 방식 중에 뭐 종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작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펀드는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연금보험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요. 신규 가입이 매년 줄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줄어났죠.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초저금리입니다. 자, 2003년도 4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저금리 기조로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금융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돈을 움직이는 가장 큰 지표죠.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이것 때문에 지금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좋아졌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좋았고 거기에 뭐 우리 미국의 401k 얘기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도입된다라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러한 다양한 조건이 그리고 이제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북핵 리스크가 굉장히 떨어진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뭐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뭐 그런 시기쯤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결국은 금리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실질 수익이 굉장히 저조해지거나 마이너스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돈들이 금융시장으로 들어왔고 그러한 공급이 대한민국 코스피를 2000으로 퀀텀 점프하는 그러한 시장을 만들어냈었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지만 일단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러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결국은 금리 때문입니다. 당연히 금리가 낮다 보니까 수익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눈을 돌린 거죠. 자,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요 9.16%인데 보험은 1.77%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은행은 0.22%예요. 근데 이 둘을 절대적으로 그냥 비교해서 또 소비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투자형 상품끼리 비교하는 게 맞고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끼리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이 둘의 수치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눈들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킥스가 도입이 됩니다. 킥스가 도입이 되면 저축보험으로 팔아놓은 것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이걸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당장 팔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킥스가 도입이 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는 그 다음엔 또 이에 맞춰서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겠지만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건 지금 보험사한테는 특히 생명보험사들한테 그리고 또 3대 보험사들한테는요 가장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크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자 다양한 이제 방법들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무튼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판매 마케팅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최근에 근 몇 년 사이에 저축보험이나 뭐 이런 상품들 적극적으로 보험사에서 홍보한 거는 거의 없죠. 보장성 보험에 비해서요.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보험에 그 어떻게 보면 보험사가 준비해야 되는 금액은 하늘과 땅 차이죠.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중간에 그냥 보험 상품을 해지한다라고 해도 저축보험 해지율과 보장성 보험 해지율은 다르죠. 그만큼 많은 돈을 쌓아놔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담이 결국은 보험사들이 저축보험을 판매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도대체 연금보험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이나 미래 금융시장을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당연히 저출산 고령화가 만들어내는 거는요. 바로 부양 비율입니다. 부양 비율. 뭐 제가 이제 강의 때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전에는 부모님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5명의 자식들이 돈을 걷었지만 지금은 1명이 돈을 내고 2명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노인 부양 비율을 얘기하는 가장 뭐 대표적인 그냥 예시죠.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 가면 이제는 노약자석이 일반석이 되고 지금 일반석이 노약자석이 되는 그러한 것들. 뭐 2050년도에는 뭐 대리의 나이가 한 50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금은 점점 더 개인연금은 점점 더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은요, 당연히 국민연금이든 대한민국 세금들은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필요성은 점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은 뭐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연금보험으로 준비하면 뭐가 좋냐? 예, 당연히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넣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다양한 보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장성 상품에 많이 넣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연금보험에서의 가장 큰 담보는 저는 이제 납입면제 특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연금보험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종신연금 수령이죠.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라는 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연금이 중간에 내가 살아 있는데도 끊긴다라는 위험은 가장 큰 리스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비교 자료를 제 블로그에 올려놨었죠. 연금 적립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것이 연금보험으로 종신으로 수령을 하느냐 아니면 일반 저축상품이나 투자상품을 넣어서 그 당시 연금으로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일시납연금을 넣어서 받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비교해 놓은 적이 있는데 핵심은 연금은 모으기보다 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종신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평균 수명이나 기대 수명 증가가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얘기하는 즉 연금을 받을 때의 경험생명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연금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최저 이익 보증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기만 채우면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의 어느 정도 이상을 보장한다라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이 보험사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장기 상품이다. 뭐 연금보험도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최소 20년 이상의 연금을 준비하는 거라면 저라면 개인적으로는 변액보험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지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데 놓는 게 가장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소비자가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한다는 얘기죠. 신상품 개발에 이제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좋은 상품들이 나와야 소비자한테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톤틴연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상품입니다. 이게 그 해외에서 나온 상품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망자의 연금액을 산 사람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뭐 당연히 그 가족들이 받거나 또는 사망 시 적립금 같은 것들을 수익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 어떻게든 사망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돈을 가입자들이 받아가는 방식입니다. 뭐 조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골 때리는 연금인데 결국 보험이라는 게 그 보험 가입자들 사이의 어떤 혜택이나 또는 이제 지불 이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데 이게 뭐 예전에 인기가 없었다가 최근에 뭐 일본 등지에서 새로 상품이 나오면서 이런 상품들을 도입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점증식 연금보험 사실 점증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당연히 물가 상승에 따른 돈의 가치 하락을 점증식 연금보험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건데 뭐 이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체감식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은퇴 시점에 가까울 때는 우리가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뭐 나이가 들면은 되레 활동이 적어지면서 쓸쓸미가 작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얘기들이 다 있기는 한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증식 연금보험이나 체감식 연금보험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이미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상품 구조 자체가 다르게 이제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핵심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MZ세대 타깃 연금보험 같아요. MZ세대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니즈는 낮습니다. 그에 반면에 연금보험의 연금 생활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니즈나 또는 뭐 청사진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 먹히는 그러한 상품들을 개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주력 소비층으로 지금 이제 발을 디뎌놨거든요. 이제 이들이 40세, 41세가 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자본 이전 통계를 보게 되면 41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들도 이제 기반이 좀 돼야 되겠죠. 세제 혜택을 600만 원 늘리자라는 이러한 이제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아직 진척은 없습니다. 현재 400이죠. 세액공제가. 근데 지금 이거를 600으로 늘리자. 그리고 퇴직연금 포함해서 900으로 늘리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연금에 대한 인식들도 많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외국과 대한민국의 연금, 개인연금 준비율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죠?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예,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비율이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한 40% 정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는 금액이요. 거의 우리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최저 임금 수준 정도로 받고 있거든요. 한 50만 원대.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불안하죠. 뭐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구 구조에 따라서 결국 연금액이 굉장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뻔한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물론 이거를 이제 해외 사례처럼 세금으로 충당하고 어떻게 해서 이제 해결해 가려고 하겠지만 사실상 그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연금 준비를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 지하철 뭐 경로우대 이 경로우대가 뭐 70세 75세로 늘어나면 그만큼 5년 10년 동안 내 돈 내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개인연금의 필요성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하죠. 빗대어서. 그래서 연금 준비는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 상품의 종신연금 수령 기능들을 좀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재정적인 그 준비가 끝나게 되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 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그러한 방편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